자, 컨퍼런스 리그 첫 번째 경기. 자, 알크마르 대 야겔로니아. 자, 알크마르는 주포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 야겔로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뭐 전력 누수는 이제 알크마르가 이제 더 큰 상태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무로 11월에 저조한 성적을 거뒀을 때보다는 많이 나아진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직전 컨퍼런스 리그 경기에서는 코소보 리그 소속팀인 이제 드리타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3대0 좀 대승을 좀 거뒀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11월에 비해서는 이제 페이스 및 좀 경기력이 좀 많이 올라온 거죠 알크마르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좀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전해드려 봐요. 자, 그리고 원정팀 야겔로니아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 리그 소속 팀이고, 이제 현재 좀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좀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전 컨퍼런스 리그 경기에서는 라요 상대로 이제 홈에서 좀 패배하면서 그런 홈 이점을 잘 활용하지 못한 채 이제 패배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은 뭐 경기로 봤을 때 그래도 뭐 알크마르가 좀 템포 조절하며 이제 자기 페이스대로 이제 경기를 잘 운영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최근 야겔로니아의 수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런 좀 야겔로니아의 그런 헐거운 수비를 그래도 알크마르가 홈에서 곧잘 공략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야겔로니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좀 라인이 좀 무너지면서 수비 뒷공간 허용이 좀 작기 때문에 그런 좀 침투가 좀 좋은 그 알크마르가 굉장히 좀 침투 플레이를 보다도 잘 활용하면서 공격에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좀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야겔로니아가 좀 알크마르의 그런 좀 침투 플레이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그리고 이런 점과 좀 더불어 이제 야겔로니아가 뭐 대체로 좀 원정에서는 좀 경기력이 좀 안 좋은 편이고, 게다가 좀 중원 장력도 좀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럼 뭐 중원에서도 이제 알크마르에 비해 이제 밀릴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이제 알크마르가 그래도 중원을 좀 장악하면서 더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좀 많아 보인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전력, 뭐 흐름, 뭐 경기력 모두 이제 알크마르가 더 우세하고, 그 야겔로니아가 뭐 원정에서 연패 중인데 이어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번 시즌 대체로 원정 경기력이 좀 안 좋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런 뭐 야겔로니아 상대로 알크마르가 홈에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네,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알크마르 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크마르 승의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샤우타르 대 리에카. 참고로 이 경기는 폴란드에 있는 구장에서 경기가 치러집니다. 그러니까 양 팀한테 있어서는 원정 경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샤우타르 같은 경우에는 주전 키퍼 1명이 결장, 그 리에카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샤우타르는 현재 8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3연승을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뭐 컨퍼런스 리그 페이지 2위에 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뭐 페이스만 뭐 곧잘 좀 이제 이어간다고만 하면은 무난히 이제 16강 진출이 좀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그 이제 최근 좀 전체적으로 좀 좋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 그것도 샤우타르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에카 같은 경우에도 지금 3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지금 3경기 연속 이제 3골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폭발적인 좀 득점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직전 이제 경기에서는 컨퍼런스 리그에서 이제 좋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 이제 NK 첼레 상대로 이제 홈에서 이제 3대0 좀 대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좀 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샤우타르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 좀 리에카의 좀 페이스 및 좀 경기력 또한 많이 좀 무르는 상태다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점유율은 뭐 비교적 샤우타르가 좀 더 높게 가져갈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샤우타르는 보통 이제 침투나 좀 컷백을 좀 통해서 이제 공격을 좀 전개할 수 있는 반면, 이제 리에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샤우타르의 공격을 좀 맞받아치면서 빠른 전환을 좀 통한 그런 역습 위주로 좀 공격을 좀 전개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좀 더 뭐 능동적으로 공격을 좀 풀어갈 팀은 이제 샤흐타르일 수 있고, 그 이제 리에카 같은 경우에는 좀 받아치는 식으로 좀 공격을 그래도 좀 풀어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물론 이제 샤흐타르가 지금 3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좀 기록 중이고, 그리고 지금 9경기 연속 무패행진용으로 좋은 페이스를 잘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 좀 리에카의 그렇죠 흐름 및 좀 경기력도 이제 상당히 좀 좋다 보니까,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뭐 생각보다는 뭐 리에카가 좀 샤흐타르에 비해 뭐 크게 좀 밀릴 만한 요소는 없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전력 면에서도 이제 리에카하고도 나름 이제 좀 나름 좀 전력이 좀 좋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좀 밀릴 만한 부분이 없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리에카의 그런 컨퍼런스 리그 그런 좀 성적을 좀 봤을 때 지금 이제 총 2실점밖에 안 했을 정도로 지금 컨퍼런스 리그 내에서의 실점률이 굉장히 좀 낮은 편입니다. 그만큼 확실히 좀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매번 이제 좀 좋은 수비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상대 팀에 대한 거주 유스팅 좀 차단도 이제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리에카의 그런 컨퍼런스 리그에서의 그런 좀 실점률이 좀 작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좀 생각보다는 리에카가 좀 샤틀의 공격을 좀 잘 좀 틀어막는 방향으로도 흘러가도 뭐 전혀 좀 이상할 게 없는 그좀 경기지 않을까도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지금 뭐 샤흐타르가 굉장히 좀 좋은 페이스를 좀 이어가고 있다고 해도 어느 정도 좀 리에카 상대로는 뭐 고전할 가능성도 뭐 충분히 있는 경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더 저 중점적으로 봐서 저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샤흐타르보다는 차라리 리에카 프렌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그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그래도 승패 본다고 하면은 네, 리에카 프렌승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네. 자, 그리고 언오바는 물론 뭐 두 팀 다 지금 공격 흐름이 좋긴 하지만 그만큼 지금 수비가 많이 좀 견고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샤흐타르는 지금 3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 중, 그리고 리에카는 컨퍼런스 리그 내에서 총 2실점밖에 안 할 정도로 컨퍼런스 리그 수비가 굉장히 좋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했을 때는 이거를 좀 다득점 양상을 좀 보기에는 좀 뭐 리스크가 좀 커 보이는 경기라고 봐서 저는 이거는 네, 어느 분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리에카 프랜승의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펠리스 대 이제 쿠피스. 자, 일단 펠리스 같은 경우에는 주포 2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그리고 원정팀 쿠페스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좀 전력 누수만 봤을 때는 이제 펠리스의 좀 전력 누수가 이제 훨씬 더 큰 상태라고도 말씀드려 봐요. 자, 펠리스는 원정 3연전에서 싹 다 이기면서 이제 좋은 성적을 좀 거뒀지만 이제 이후에 홈으로 돌아와 이제 맨시티 상대로 이제 3대0 대패를 좀 당하면서 그런 흐름을 좀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이번 시즌 펠리스 같은 경우에는 컨퍼런스 리그 직구 경기에서는 매번 좀 저조한 경기력을 좀 보였고, 이제 직전 이제 시티전에서도 예외 없이 이제 저조한 경기력을 좀 보이면서 이제 흐름이 한 차례 끊겼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쿠페스 같은 경우에는 핀란드 리그 소속 팀으로 직전 컨퍼런스 리그 경기에서는 야겔로니아 상대로 원정에서 1대 0으로 좀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1대 0으로 좀 패배하긴 했지만 경기 내용만 봤을 때는 이제 쿠피에스가 거의 일방적으로 좀 밀렸을 만큼 이제 내용이 좀 안 좋았어요. 자, 그만큼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일단 뭐 결과도 결과지만 좀 경기 내용에서 특히 굉장히 좀 저조한 모습을 보였던 거죠 쿠피에스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뭐 쿠페스 상대로 그래도 펠리스가 좀 중원을 좀 손쉽게 좀 장악하면서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공간을 좀 잘 창출하면서 이제 침투나 좀 컵백 등 좀 다양한 공격 패턴을 좀 통해서 그래도 쿠페스의 수비를 좀 잘 좀 공략하는 방향으로 좀 흘러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쿠페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제 컨퍼런스 리그 경기에서도 보였듯 이제 야겔로니아 상대로 유스팅을 거의 만들지 못하면서 이제 공격에서 힘을 못 썼고, 그리고 이제 최근 좀 공격 흐름도 많이 안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지금 현재 이제 비교적 중원과 좀 수비가 좀 견고한 펠리스 상대로는 더더욱 공격에서 좀 두각을 좀 나타내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좀 양 팀의 그런 득점계 좀 창출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좀 클 수 있는 경기다라고도 말씀드려 봐요. 자, 물론 이제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좀 순위권에 좀 안정적이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좀 리그 경기들을 좀 생각했을 때는 이번 경기에서 좀 로테이션 위주로 좀 돌릴 가능성도 뭐 충분히 좀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지금 뭐 제 아무리 뭐 팰리스가 로테이션 위주로 좀 돌린다고 해도 이제 쿠피에스와는 그 전력 차가 좀 크게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약간 더 중점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약간 좀 이제 팰리스와 좀 쿠피에스의 전력 차는 이제 팰리스가 라인업 기용을 어떻게 하든 굉장히 좀 크게 좀 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뭐 이제 뭐 중원 장력, 뭐 경기력, 그리고 이제 뭐 공격 퀄리티 등 전부 뭐 이제 크펠이 좀 앞선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뭐 크펠이 홈에서 좀 무난히 좀 좋은 결과 좀 만드는 그런 좀 방향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팰리스 승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네, 1엔드 기준 마인슨까지 보도록 할게요. 네, 크펠 승, 마인슨. 그 대신에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현 시점에서 뭐 쿠피에스가 뭐 페르 상대로 좀 득점을 좀 하기는 많이 좀 어렵다고 좀 보여져서, 이거는 쿠피에스가 이제 득점을 좀 못한다는 전자하에 3.5 기준은 너무 높다 보니까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요 대 드리타. 자, 라요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미드필더 1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드리타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키퍼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라요는 직전 리그 경기에서 베티스 상대로 비록 0대0 무승부를 좀 거두긴 했지만 베티 상대로 유효슈팅을 무려 12개나 좀 기록했을 만큼 득점 기회를 굉장히 좀 많이 좀 창출하면서 좋은 경기 내용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경기 내용만 봤을 때는 이제 라요가 베티 상대로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둔 거는 라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좀 결과라고 좀 보였을 만큼 이제 라요가 좀 경기력에서는 많이 좀 압도를 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었고, 그만큼 좀 기대치가 지금 올라간 좀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직전 경기에서 상승세의 좀 베티 상대로 이제 기대 이상의 좀 경기력을 보인 그좀 라요라고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그리고 원정팀 드리타 같은 경우에는 코소보 리그 소속 팀으로 이제 지금 뭐 컨퍼런스 리그 페이지에서는 중위권의 위치 중으로 나름 좀 선전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최근 좀 드리타가 이제 쉘본, 그리고 이제 스캔디아와 같이 이제 체급이 작은 팀들 위주로 상대했을 때는 그래도 좋은 결과를 좀 잘 좀 만들었지만, 이제 그보다 이제 체급이 큰 알크마르 상대로는 이제 최근 홈에서 아무것도 못한 채 이제 3대 0으로 좀 대패를 좀 당하면서 굉장히 좀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좀 강약약강의 그리고 좀 모습을 좀 보였을 만큼 이제 뭐 쉘분이나 뭐 스캔디아 같은 좀 약팀들 상대로는 좋은 모습 보였지만, 이제 알크마르와 같이 이제 비교적 좀 체급이 큰 팀들 상대로는 뭐 이도저도 못한 채 이제 좀 굉장히 좀 무기력하게 좀 패배했던 좀 드리타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라요가 직접 뭐 베티스전에서도 보였듯 지금 슈팅에 좀 실패를 해도 이제 그거를 이제 2차 슈팅까지 좀 이어갈 정도로 지금 세컨드 득점 기회를 많이 좀 창출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더더욱 좀 부각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드리타 같은 경우에는 라요 상대로 뭐 라인을 좀 내려서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하는 거 말고는 큰 선택지가 없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좀 플레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이제 그렇게 라인을 확 내린 상태에서 라요의 그런 세컨드 득점 찬스를 이제 드리타가 좀 저지하기는 더더욱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좀 라요가 좀 드리타의 좀 수비력을 좀 두드리는 식으로 이제 흘러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좀 상황 속에서 이제 라요의 그런 좀 세컨드 득점 기회 좀 창출이 더더욱 좀 많아질 수도 있는 좀 경기로 이어지지 않을까도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좀 근데 확실히 좀 이제 이런 이제 좀 경기 요소만 봤을 때는 확실히 뭐 이제 라요가 굉장히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많은 경기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봐요. KBN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뭐 이제 인게임적인 요소와 좀 더불어 지금 뭐 양 팀의 좀 체급차가 지금 크게 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라요가 직전 경기에서 베티스 상대로 굉장히 좀 좋은 경기 내용을 좀 보였다는 점,
그리고 이제 드리타가 이제 알크마를 상대로 이제 홈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일방적으로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였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요 경기는 뭐 라요가 그래도 뭐 드리타 상대로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경기는 네,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라요 승쪽 보는 경기. 그리고 1엔드 기준은 네, 마인승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네, 언업은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라요 승의 1엔드 기준 마인 승까지만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모니아 대 라쿠프 경기. 자, 오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포워드 1명 결장. 그리고 라쿠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오모니아는 키프로스 리그 소속 팀으로 현재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직접 뭐 리그 경기에서는 라르나카 상대로 좀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현재 뭐 연승은 끊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라크프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 리그 소속 팀으로 이제 5연승을 좀 이어가며 상승세를 좀 타다가 이제 직접 리그 경기에서 좀 패배하면서 연승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교롭게도 두 팀 다 이제 직전 경기에서 승리를 좀 거두지 못하면서 연승이 끊긴 상태에서 지금 뭐 맞붙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은 뭐 두 팀 다 무작정 뭐 라인을 좀 올려서 공격하기보다는 수비 라인을 좀 정돈하며 이제 천천히 좀 후방 빌드업을 통해 이제 공격을 좀 조립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스타일을 좀 가진 두 팀이 좀 맞붙는다고 하면은 경기 자체는 이제 생각 이상으로 좀 잔잔하게 흘러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좀 진행된다고 하면은 보다 더 좀 탐색전 양상이 좀 길어질 것으로도 좀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좀 길어진다고 하면은 중원에서의 그런 좀 공방전이 굉장히 좀 빈번해질 수가 있을 만큼 중원에서의 그런 좀 볼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좀 장면이 많이 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물론 이제 오모니아가 용병 비중이 큰 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라쿠프에 비해서는 전력상 열세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경기 운영에 있어서도 지금 이제 오모니아보다는 라크프가 더 좀 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이런 라크프가 이제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할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게다가 이런 점과 더불어 이제 라쿠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을 만큼 이제 계속해서 좀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라쿠프의 컨퍼런스 리그 무패 행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뭐 라쿠프 사이드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라쿠프 프랭승 쪽 보는 경기. 자, 안 그러면은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라쿠프 프랭승의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즈린스키 대 라페트빈. 자, 즈린스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자, 그리고 이제 라피드빈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자, 그리고 이제 수비수는 무려 지금 3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히 좀 라피드빈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지금 수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좀 큰 상태다라고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일단 뭐 즈린스키 같은 경우에는 보스니아 리그 소속 팀이고 현재 연패 중으로 이제 흐름이 좀 다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페이스가 다소 떨어진 그것도 즈린스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라피드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5연패를 좀 거두다가 이제 직접 뭐 리그 경기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이제 긴 연패는 좀 끊었습니다. 자, 다만 그 라피드빈 같은 경우에는 뭐 8경기 연속 지금 승리가 없는 상태로 계속해서 좀 부진하고 있고, 지금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지금 유일하게 좀 전패 중으로 지금 최악의 컨퍼런스 리그 성적도 거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라피드빈 입장에서는 이제 이번 경기에서 만약에 이기지 못한다고 하면은 뭐 사실상 이제 컨퍼런스 리그 탈락이 이제 기정사실화가 좀 되어집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네요.
자,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그래도 지린스키 같은 경우에는 뭐 비교적 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좀 플레이하면서 라피드빈의 그런 빌드업 차단에 이제 포커스를 좀 두면서 받아치는 식으로 이제 풀어갈 수가 있고, 그 라피드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이번 경기는 그래도 이제 이기는 거 외에는 뭐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전방 압박을 좀 강하게 좀 가져가면서 적극적으로 좀 플레이를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라피드빈이 만약 공격을 좀 전개한다고 하면은 중앙보다는 좀 측면 위주로 좀 파고들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찌린스키 역시 어느 정도 지금 수비에서 좀 전력 누수가 큰 라피드빈 상대로 좀 이렇게 받아치는 식으로 이제 플레이를 해도 굉장히 좀 득점계를 어느 정도 잘 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두 팀 다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 좀 두각을 좀 나타낼 수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물론 뭐 이제 라피드빈이 지금 계속해서 이기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최근 경기들을 좀 봤을 때는 득점 기회를 좀 많이 만들며 공격에서는 좋은 모습을 좀 종종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비록 지금 뭐 라피드빈이 이제 특히 뭐 수비에서 좀 전력 누수가 좀 크긴 하지만 그럼에도 뭐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리스키에 비해서는 전력 면에서는 더 막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뭐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좀 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최근 좀 드리스키의 좀 페이스도 좀 다소 좀 떨어지며 지금 주춤하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저는 이번에는 그래도 라피드빈이 그런 컨퍼런스 리그 이제 전패를 약간 좀 끊기에는 좀 적합한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이 경기는 그래도 라피드빈이 컨퍼런스 리그 전패를 좀 끊는 방향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라피드빈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라피드빈 프랜승 쪽 보는 경기. 안 그러면은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테네 대 이제 크라이오바. 자, 일단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주포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크라이오바 같은 경우에는 주포 1명에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현재 4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컨퍼런스 리그 페이지에서도 4위에 위치하면서 지금 16강 진출이 좀 유력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피오렌티나와 삼순스포르를 연달아 이제 원정에서 꺾으면서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였어요. 자, 그만큼 뭐 전체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현재 좀 아테네라고 말씀드려 보고, 자, 그리고 이제 크라이오바 같은 경우에는 루마니아 리그 소속 팀으로 이제 최근 컨퍼런스 리그 경기에서 이제 스파르타 프라 상대로 홈에서 좀 패배하면서 일단은 이제 긴 무패 행진이 좀 끊겼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직전 그런 경기에서는 이제 스파르타 프라와의 그런 전력 차를 좀 극복하지 못했던 그런 크라이오바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뭐 그래도 이제 이후 뭐 리그 경기에서는 승리를 거두면서 뭐 빠르게 좀 흐름 전환에서 성공한 좀 크라이오바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전달해 드려 봤네요. 자, 이 경기도 좀 경기 흐름을 좀 봤을 때 그래도 이제 아테네가 크라이오바 상대로는 이제 비교적 그래도 홈에서 좀 중원을 쉽게 장악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러면서 이제 천천히 좀 점유율을 좀 높여가면서 이제 아테네가 공격을 좀 조립해 나갈 것으로 좀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크라이오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원에서 많이 좀 밀릴 수 있다 보니까 그만큼 좀 전진성이 좀 떨어질 우려가 있고, 그리고 아테네 진영으로 넘어가 이제 공격을 좀 전개하기 좀 어렵거나 아무래도 롱볼이나 좀 크로스 비중이 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격도가 많이 좀 단조로워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좀 크라이오바의 그런 이번 경기에서의 공격은 많이 좀 단조로울 것으로 보여지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아테네 좀 수비 조직력이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그런 아테네 상대로 이제 효율적인 득점계를 좀 만들기도 많이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아테네가 뭐 충분히 이제 뭐 크라이오바의 공격을 좀 잘 제어하면서 이제 안정적으로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공격에서도 더 좀 두각을 좀 나타내면서 공수 방면 모두 이제 아테네가 앞서는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좀 예상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 지금 이제 그리스 원정에서 경기를 좀 치르는 거는 이제 어느 팀이든 간에 이제 힘든 일정이기 때문에 이제 크라이오바 역시 이제 그렇죠. 그리스 원정에서 고전할 것으로 좀 보여져서 그런 약간 좀 그리스 원정에서 경기를 좀 치른다는 점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요거는 뭐 크라이오바가 이제 이변을 좀 만들기에는 많이 좀 어려운 매치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이 경기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아테네 사이드로 보는 게 더 좀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아테네 승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아테네 승에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이제 몇 개 더 살펴보면은 자, 일단은 이제 스틸로반 브라티슬라바 대 이제 해켄. 자, 요거는 저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슬로반 승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기아 대 이제 링컨 레드 인프스. 자, 요거는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그래도 좀 레기아 승을 좀 보긴 하고, 그리고 요거는 전 한번 EM무 도전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뭐 이제 뭐 레기아가 뭐 이제 똥줄 승을 좀 거둘 거다라기보다는, 그래서 레기아가 좀 이긴다고 했을 때 뭐 똥줄 승으로 좀 이길 거다라고 좀 보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뭐 이제 3점 이상 이렇게 좀 대승, 완전히 좀 큰 대승을 좀 거두는 식으로도 이제 흘러갈 거라라고 보이질 않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2점 차 정도의 좀 승을 도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서 이거는 EM 한번 도전 경기로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로잔 스포르드 대 이제 피오렌티나. 자, 요거는 저는 본다고 하면은 로잔 스포르드 프랜스 쪽 보는 경기. 네, 이제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컨퍼런스 리그 위주로 구성된 이제 해외 축구 분석 전부 다 좀 마무리가 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은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네,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